이제 오늘은 등비 수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나눠주면 R,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 그러고 얘를 공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이 등비수열이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얘기하는데 일반항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등비수열은 여기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풀면 초항이 첫 항을 초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n-1이 마이너스 1536이 얼마냐. 그러면 1536을 3으로 나눠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10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51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2의 9제곱입니다. 그래서 n은 10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5항이 20이래. 그래서 A의 5항이 20이다. 그러면 여기 A의 R의 4제곱이죠. 4제곱. 근데 공비가 얼마래요? 공비가 0.5, 2분의 1입니다. 1의 4제곱이.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2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320이 되겠죠. 320. 첫째 항은 320이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래.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요렇게 돼서 얘랑 똑같으니까 n을 맞춰줘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주로 요렇게 많이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합성함수 구조꼴로.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고 나누기 2 곱하기 3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나누기는 빼기로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2 빼기 1에서 빼기 2n 플러스 1이 돼서 서로 이렇게 사라져서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여기까지 아직 미지수가 힘든 친구들은 A2에서 A1을 이렇게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A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값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센스가 좋은 학생들은 무슨 거듭 제곱이 있으면 여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의 어떻게 보면 3의 2제곱의 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2제곱의 n인데 3의 2제곱 9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비가 된다. 이게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합쳐서 이렇게 초항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반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 요거는 쉬워요. 그래서 3항이 9다. 그러면 A3이 되고 AR 제곱이 9다. 그 다음에 6항이 243이다. 그러면 AR의 5제곱이 243이다. 그래서 이제 연립해 준다는 거 느낌은 딱 올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라고 두 번째 식이라고 두 번째 식이 첫 번째 식을 나눠주면 R의 세제곱은 243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27이 될 거예요. 243 나누기 9는 2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R은 3이에요. 3. 공비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실수가 아니면 헛수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비가 3입니다. 그래서 3이면 여기 3을 대입해 보면 A에 곱하기 9가 돼서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1이 되고 공비는 3이 된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729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이 1이고, 3의 마이너스 1이 729예요. 그럼 729는, 3의 몇 제곱이냐면요. 3의, 여기 보면 3의 세제곱이 27이고, 3의 4제곱 81이고, 3의 대제곱 243이고, 그 다음 243에서 그래서 3의 6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는 7이 되겠죠. 언제부터 처음으로 4천보다 커지느냐, 몇 항에서 처음으로 커지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3의 n-1이 4천보다 커지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제 연장선으로 갑니다. 3의 6제곱이 729였죠. 729. 3의 7제곱은 2187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보다 더 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그래서 3의 8제곱 되는 시점. 얘에서 m 빼기 1이 7보다는 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8보다 크다. 그럼 n은 9항부터 처음으로 4천보다 커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 이런 건 로그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등비 수요를 찾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등비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등비 중앙. 등비 수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R이 나오는 게 더 등비 수열이지만 등차 중앙과 같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쪽, 뒤쪽 항의 곱이랑 같을 때 이것을 우리가 등비 중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해도 되고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있으면 요 가운데 제곱이 요 두 개 곱이랑 같습니다. 가운데 제곱이 요 두 개 곱이랑 같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N이 등비 수열이면 또 등비 수열인 건 뭐가 되겠냐 찾아요. 그러면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숫자를 대입해도 되지만 요 개념에 의해서 가운데 항은 이렇게 되겠어요. 3의 AN 플러스 1의 제곱이 그 다음에 요거랑 같으냐 이렇게 같으냐. 그러면 이제 같아지려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2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죠.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영어에서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그다음 로그 같은 경우도 뭐 로그 안 배운 친구는 못 풀겠네. 그죠? 이렇게. 네.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값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의 제곱이 요거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요거에 같다는 게 요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것도 틀려요. 그 다음에 AL의 세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은 AN의 세제곱 AN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같은 세제곱을 약분해도 됩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세제곱을 약분하고 보면 오호 여기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열이 몇 거듭 제곱을 해도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같게 되겠네요. 그 다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번 보면 요거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 제곱이 같으냐 다릅니다. 다음 5번은 성립이 돼요. 이렇게 5번은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an 다음 마이너스 3an 플러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사라지면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수위를 이루고 등비수인데 그러면 여기서 등차 중앙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2x는 a 더하기 y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비수이면 y제곱은 36x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최소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소 자연수를 구해서 여기서 대입을 할게. 그죠? 그러면 여기 제곱수니까 제곱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제곱수. 그래서 66, 36이니까 6의 제곱. x도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제곱수는 1이잖아요. 1, 그죠? 그럼 1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m이 1이고 x가 1이면 x가 1이면 요거는 2가 되고요. y는 6이 되는데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높여 봅시다. 그러면 m을 뭐로 넣어 볼까요? 2로 넣으면 x는 4가 됩니다. 그러면 4면 8은 a 플러스 여기가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여기 12가 됩니다. 12. 역시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3을 넣어 보면 3을 넣으면 x 9죠.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 넣으면 3 18입니다. 그래도 아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넣어볼까요? 그러면 요걸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m이 제곱 되겠고 다음 a 플러스 요거는 6m이 될 겁니다. 6m. 그래서 2m 제곱 빼기 6m이 a가 된다. 그래서 2m으로 묶을게요. 다음 m 빼기 3은 a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m이 4 이상의 수죠. 그죠? 4. 그래서 m이 4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m이 4가 되면 x는 16이 돼요. 16. x가 16이 되면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4의 제곱이니까 24가 되겠네. 24.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8이 되겠네요. 8.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들어가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를 있다. 3항과 6항의 합이 10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3항과 그러면 3a 제곱 5항은 이렇게 10. 그 다음에 a의 6항과 8항은 이렇게 됩니다. 80일 때 연립해서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a의 r 제곱을 묶어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a의 r 5제곱을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된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나눠주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서 나눠주면 r 3세제곱이 돼요.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r은 2입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은 2다. 그래서 r이 2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 2가 되면 요를 이제 대입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r이 2를 대입해보면 2는 4, 4고 5죠. 5. 5가 약분돼서 여기 2가 되고 4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죠? 2분. 그러면 an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에 다음에 2의 n-1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는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2의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6이 있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에 의해서 4분의 루트 3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9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넓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거 또 이걸 잘라서 또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처음 넓이의 4분의 1씩 사라져요. 그럼 4분의 3은 남겠죠. 그래서 9 곱하기 4분의 3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회를 반복하라 그러면 여기 끝나게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구하는 건데 등비수열은 합공식은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과정까지 외워야 됩니다. 과정까지. 그래서 과정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등차 수열은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근데 등비 수열은 r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r을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빼주면 근데 빼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은 이렇게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줘야 돼. 대각선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N은 1 마이너스 여기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면 또는 R이 1보다 클 때는 단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이 1보다 클 주로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R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쓰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비가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비가 음수일 때는 조심. 그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 두 개 과정까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요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공식에 뭐 막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n입니다. 여기 사실 여기 뭐냐면요. 여기 항해수예요. 항해수가 몇 개냐. 그 항해수라는 개념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항해수가 몇 개냐면요. n 플러스 1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2분의 1에 0제곱부터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0제곱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n 플러스입니다. 항이. 그래서 얘는 s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 1 빼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 여기가 첫째 항이 1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를 n 플러스 2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면 이 가로로 안 하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가 가로 안 써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비 자체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위에 있는 것은 항해수예요. 항해수. 항이 몇 개냐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음수 있는 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가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가로에 대해서 풀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둬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여러분이 여기 뭐 짝수라는 뭐 보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홀수는 보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하지만 얘가 홀수 짝수는 모를 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제 역수를 해서 이쁘게 이렇게 여기 가장 이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2분의 1에 n 플러스 여기 가장 이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 첫째 항, 두 번째 항, 셋째 항, 네 번째 항입니다. 이게 좀 잘 봐야 되는데 뭉텅거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뭉텅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첫째 항이 요거한데 가로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가로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 1이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2에 항이 20항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 항이 1이니까 1. 그래서 이거 하면 1 플러스 2에 1. 여기서는 잘 봐요. 항이 20개인데 이게 짝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루트니까 이게 2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서요.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조건을 보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유리화를 해주죠. 그래서 뭐 요가 계산을 해주면 1023이니까 마이너스 1023이 되고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유리화하면 여기 1023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전개해도 되고 이 상태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초항이 2예요. 공비가 1 20 되는 거 압니다. 그죠? 1 2에 항의수를 몇 개인지 봐야죠. 그래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11제곱이 되죠. 항의수가 11개구나. 그래서 왜냐면 1부터 10일까지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주로 이제 이걸 바꿔서 많이 쓰죠. 책은 이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바꾸는 경우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기 2048이죠. 아마 2047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94가 되겠어요. 그래서 4094 이렇게 쓰겠습니다. 합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4항까지 합. 네, 이렇게 쓸게요. 바꿔서 4항. 여기 항해수라고 했습니다. 항해수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12항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연립해서 푸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합차 공식을 쓰면 차를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여기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아하,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1이래요. 1. 얘는 얼마냐면 17이에요. 17. 그래서 얘는 얼마냐? 그럼 얘가 17이면 얘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17이죠. 1이니까 17이에요. 그래서 r 4제곱 플러스 1은 17이다. 따라서 r의 4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6이 돼요. 요거 그대로 쓸게요. 물론 r을 구하면 2가 되지만 그거 구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러분이 r의 cg2제곱을 4의 3제곱 빼기 1로 쓰면 여러분이 이거 이제 기억날 거예요. 어떤 거 쓰냐면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의 b, a제곱 이런 공식이 기억나요. 그죠? 그러면 r의 4제곱 빼기 1에 r의 8제곱 플러스 r 4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모양을 조금 바꿔주면 r의 마이너스 1제곱, r의 8제곱, r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이게 1입니다. 1 나와서 r의 4제곱은 16제곱 이렇게 되고 다음에 r의 16 이렇게. 그래서 r의 8제곱은 16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곱하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에다가 17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을 갖고 이제 SN 갖고 일반항 구하는 거 했죠. 어떻게 했냐면 SN에서 SN 요거는 모든 공식에 공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4의 n-1 빼기 4의 요거 n-1이잖아요. 그러니까 n-1 빼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여기 나오는데 4의 n, 4의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잘 쓰는데 대부분 이제 지수 법칙이 약하니까 요걸 이제 정리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요걸 이렇게 요 구조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의 n-1로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고 나면 4에서 3이 되겠죠. 4의 -1이 4개 있고 1개 있으니까 빼주면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끝난 게 아니게 S1과 A1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S1은 3이고 A1도 3이니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4의 n-1. 그래서 보면 점을 이렇게 찍어도 사실 곱하기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혼동을 줄 것 같아서 그냥 곱하기라는 개념을 써서 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3의 n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고 같은 원리에서 3의 n 마이너스라고 여기다 3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의 n 마이너스 3개 있는 거고 1개 있으니까 빼니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S1을 대입해 보니까 4가 돼요. 그죠? 근데 A1은
2가 됩니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요런 거는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n은 2 이상 그리고 예외적으로 a1은 2가 아니라 2는 가짜고 진짜 얘는 4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a1을 제외한 a2부터는 이 공식이 맞지만 a1은 이게 아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개념입니다. 저축. 저축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A1이란 돈이 있으면 얘는 1년이 지나면 R은 이자율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 왜 그러냐면 1000년도에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A1과 A1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A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돈을 다시 은행에 넣으면 이게 이제 새로운 원금이 돼요. 이 금액에 대한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원금에 대한 이자. 이게 이제 2년째는 이게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결국 N년에 되면 금액의 가치는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매년 이렇게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A1을 저축을 하면 얘가 20년 뒤에 찾을 때의 가치는 이렇게 됩니다. 가치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A1을 그대로 받을 거면 저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연도에 딱 다시 저축을 하면 얘는 이자 금액은 한 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 1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금액을 또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쭉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A1을 저축하면 얘는 한 번 이자가 붙고 끝나는 거죠. A1을 넣고 바로 그 찾을 사람은 없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한 1년 이상은 다 묵혀둡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여러분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초에 이렇게 금액을 하면 그 금액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같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금액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얘가 첫 연도의 금액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연도는 요거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 더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저축을 했을 땐 이 금액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의 가치를 조사를 해보면 초항이 1 플러스 R이 되고 공비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자율하고 공비가 같이 쓰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는데 여기서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됩니다. 공비입니다. 공비.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그리고 횟수는 몇 번이냐? 20번이죠. 20번.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연 2%라고 했어요. 연이율 2%다. 그러면 0.02가 되고 A의 1.02가 되고 1.02에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별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00을 곱해 주면 2분의 102가 되고 곱하기 1.02의 20제곱은 1.5라고 대충 있어요. 그러면 얘는 1.5에서 빼면 0.5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 이제 A가 여기는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51. 그래서 51에다가 이걸 곱하면 55. 그럼 51에다가 0.5를 곱하면 5, 25.5. 25.5A1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22.5에다가 2천만 원이니까 매년 2천만 원씩 저축하는데 그럼 2천만 원 곱하면 250, 250, 2는 4. 그래서 점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 억. 그래서
5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억 1천만 원. 그래서 답은 5억 1천만 원. 1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금액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단순하게 앞에서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A면은 1 플러스 연이율이 M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몇 년? N년 이렇게 되죠. N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1을 이렇게 정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넣는 금액 자체를 늘려줘요. 1 플러스 N배를 늘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엔 요만큼이지만 그 다음에 A1을 정립을 하는 게 아니라 A에 1 플러스 요만큼의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준으로 이만큼이었는데 A에 1 플러스 M이면 여기다 1 플러스 M이 더 곱해지면 되겠죠. 금액은 그죠? 더 늘린 거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요걸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여기 M-1만큼 요 금액을 정립을 하면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렇게 되어서 요만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얘랑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같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몇 번이냐? 이게 1, 2, 3, 4, 5, 6 하면 몇 번 정립하죠? M년, 그죠? N년이 되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N년 지금 초에 정립을 해서 N년 말이라는 것은 N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N 플러스 1년 초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N 플러스 1년 초까지는 N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쉬운데 N년 말이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년 말은 N 플러스 1년 초다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실생활에 쓰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짜리 자동차를 샀다. 한 달부터 이제 갚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년에 이제 할부해서 갚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1억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매월 어떤 여러분이 납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A1을 납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A1을 납입을 해서 이제 마지막 36개월째 이제 A1을 납입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분이 1억 원을 누군가 있으면 그걸 빌려줬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1억 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 원 빌려줘서 1억 원 받을 거면 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가치가 이게 여기서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1억 원의 가치는 증가될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월 이율 2%라 그러면 100분의 2에서 얘는 36. 이만한 가치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한 가치를 받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만한 가치를 이제 줘야 되는데 매월 얼마큼 줘야 되느냐 그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금액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금액은 여기보다 더 높아요. 가치가 더 먼저 갚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하고 은행이 있다고 생각하고 A는 은행이 A한테 빌려줘서 갚는 구조고 B는 은행에서 빌려서 갚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A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이만큼을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이만큼을 얘한테 빌려줘서 이걸 빌려준 거죠. 빌려줘서 이만큼을 받도록 해서 매월 얼만큼 받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 금액은 가치가 1 플러스 100분의 2의
35제곱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 번 텀 지나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횟수가 한 번 줄어들어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이 금액의 가치는 100분의 2의 34가 되고요. 그 다음 이 금액의 가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A1을 은행에 갚음으로 해서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금액의 가치가 은행이 받는 이 가치가 요 가치는 어떻게 줘야 되는 가치랑 동일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수수료해서 다 더 높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은행이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가치랑 매월 이렇게 해서 이 36개월 뒤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했을 때 A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갚는 거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갚는 거는 공비는 똑같아요. 공비는 이렇게 이자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빼기 1이 되고 여기 초항이 A가 됩니다. 앞에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위랑 횟수가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몇 번 될 것 같아요. 횟수가 35번 아니에요. 36번이에요. 왜냐면 1 플러스 100분의 2의 0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6번이 되고 그래서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2가 되겠죠. 100분의 2.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1억 원에 대해서 1 플러스 100분의 2의 36제곱 같은 금액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힌트가 있는데 2제곱이 여기 2예요. 2 대략 2. 그래서 1억 곱하기 2는 얘는 뭐 2 빼기 1은 1이죠. 1이고 그러면 A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냐 빼면 100분의 2 50 이렇게 50이 돼요. 이렇게 역수를 위해서 번분선의 역수를 통해서 그러면 A를 구하라 그러면 2억 원에서 50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억 원에서 50을 나눠주면 얼마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면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2억이에요. 그래서 2억을 여기 200에서 50을 나눠주면 4죠. 그래서 1시, 100, 천만, 10만, 100만.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400만 원씩. 그래서 400만 원씩 내면 여러분이 납입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특별 할인한데 이자율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기존의 2%에서 0.5% 쪽 한 4분의 1을 줄어들면 월 납입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걸. 그냥 똑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1억에 1 플러스 100분의 0.5 그죠? 예, 36제곱은 A에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0.5 마이너스 1 그다음 1 플러스 100분의 0.5에 3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아요. 이자만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잖아요. 그죠? 여기 1억 곱하기 1.2는 그러면 1.2에서 1 빼면 0.2에요. 그래서 A 곱하기 0.2가 되고 얘는 없어지니까 100분의 0.5, 1000분의 5가 되고요. 얘는 2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여기 200이 돼요. 200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억 여기서 열에 10을 곱하면 곱하기 12는 여기는 2 곱하기 200A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 6. 그러면 여기는 6억. 6억은 200A예요. 그래서 6억을 200으로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1시 100, 천만, 1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여기서 200으로 나눠주면 여기 이제 3이 되겠죠. 3. 그래서 1시 100, 천만, 10만, 100만, 300만 원.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월납입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이자를 해보니까 278만 원 정도 나요. 그래서 무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금액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이자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못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이제 사실 너무 어렵고 또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수능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거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걸 보고 잊어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때는 살짝 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